좋은 법 알림이 야단법석. 안녕하세요. 임혜자 인사드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죠. 그런데 본회의 첫 시작부터 난장판입니다. 반쪽짜리 개원에 반쪽짜리 원구성. 그야말로 파행과 경랑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도 많고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단법석에서 만나보실 분 삼선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맹활약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벌써 삼선 의원님이세요. 그러게요. 네, 20대, 21대, 22대, 네. 내리 삼선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지난 8년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은평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삼선 의원이 되면은 사실 그동안보다도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큰 역할을 맡을 네, 수 있고 기대가 반면에 많죠. 이제 책임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보통은 삼선부터 중진이라고 보잖아요. 네. 저도 뜻하지 않게 벌써 중진이 돼 버렸는데 네. 삼선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분들 그리고 은평 국민들에게 네. 많은 것들을 좀 돌려드리는 그런 의정 활동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앞으로는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장님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듭 예. 축하드립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법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셔갖고 네, 뭐. 법사위원장 가실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김남국 의원님이 출연하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질문을 감과 촉으로 법사위원장 누가 될 것 같냐고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님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보건복지위원장님 이렇게 맡으신 특별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지도부가 국민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거론됐던 상임위 중에 하나가 보복이, 또 하나가 네네네. 환노위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당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당에. 네네네.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시고 수석부위원장을 하라고 굉장히 큰 역할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야 이거 내가 보복이 가겠는 걸 이런 생각을 좀 그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복이를 제안을 하길래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네, 그 고민에 네. 더해서 보복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복지위 현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대 사실은, 네. 해결해야 될 시대 과제도 있을 네. 것 같고 또 의원님께서는 워낙 길거리에서 직접 약자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꼭 만들고 싶은 법안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돼서 의사들의 집단 추진 예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18일부터는 전국에 뭐 의사들이 다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금 개혁도 21대 국회 말미에 되는 듯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왜 안 연금 됐는지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네. 뭐 민주당에서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구조개혁 관련된 걸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 돼서 요것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간호법. 네. 간호법도 저희가 했는데 거부권 행사한 후에 이제 의대 증원 관련돼서 이제 의사들이 전공의 집단 이탈하니까 또 정부도 간호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안 돼가지고 22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현안이 당장 3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거 외에도 아시다시피 뭐 복지 관련돼서나 보건 관련돼서는 워낙 이슈들이 많은
상임이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보건복지 상임위에 보좌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복지하면 사실은 그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직능 단체가 많은 그런 맞아요. 상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갈등 관계가 맞아요. 워낙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마 의원님 거의 또 길거리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벌써 서울대병원이랑 다 네. 병원을 또 가셔야잖아요. 네, 그 그리고 의사와 또 간호사들 네. 간의 직업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은 뭐 진보 보수의 갈등보다 음. 이해관계 갈등이 워낙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근데 워낙 의원님 뭐 위원장님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삼선의 경륜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민 위원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돼서 직접 내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게 적용됐을 때 비로소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좋은 법을 만드는 국회 효능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사실 그 증거로 지난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총 141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히 많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법안 하나 소개해 주세요. 사실 뭐 하나만 소개하라고 하실 때가 제일 야속해요. 그래서 짧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 네네.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군 검찰이 수사하고 네. 군 판사가 재판하면서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았죠. 워낙 그 군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군 사망 사고라든지 성폭행 사고 같은 네. 이런 범죄들은 아예 민간에서 수사하고 민간에서 네, 재판이 네. 진행되도록 네, 군사법원법을 제가 한 60년 만인가 개정을 했고요. 아, 60년 예. 만에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서 네, 네, 네. OECD 1위의 그런 불명예를 네. 오랫동안 누려왔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네.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아주 어렵게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 김용균 예, 사고 같은 경우 그렇죠. 다 그런 법의 불비함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네.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가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 네. 대상이었어요. 사실상 거의 처벌이 안 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아주 의미 없는 처벌만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범죄로 규정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해서 제가 통과를 좀 시켰었고요.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한 것만 해도 좀 굵직하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굵직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네요. 하나만 네, 소개해드릴 그리고 게 뭐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담배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즐기시긴 하지만 또 그 건강을 또 해친다는 많은 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 공개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담배 성분이요? 담배 성분. 담배를 담배 안 해가지고. 성분을 공개하는 그 법을 그러니까 소송도 사실은 담배 관련된 소송도 굉장히 많이 제기돼요. 이게 네네네. 건강 훼손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법을 또 어렵게 제가 좀 통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술 성분만 알았지 담배 성분은 몰랐네요. 그리고 뭐 주유소 같은 데서는 사실 담배 펴도 처벌이 안 됐었거든요. 그 주유소 존에서는 담배 펴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주유소 근처에서 담배 피면 처벌되게 왜냐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법도 제가 네. 통과시켰고 그래서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의미 있고 네. 크고 굵직한 거하고 생활에 밀접한 법들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범위가 넓어가지고 잠깐 학교에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법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당연히 피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금연구역이 아니었어요. 예,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몰랐는데 담배 피워도 되더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글을 썼는데 그거 보고 네. 이거 법 발의해서 안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건 직접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 네.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이제는 주유소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예. 너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박주민 위원장님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네. 국민동의 청원 제도거든요. 네. 저희는 그 법이 폐기돼 가지고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법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국민의 청원권 이게 이제 헌법 26조에 네. 이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네. 또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원권 확대를 위해서 이게 2020년 1월부터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가 국회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열렸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올해로 이렇게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낮으냐. 그러니까 사실은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또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 입법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문턱이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다시 좀 살려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원래 애초에 이제 제가 초선일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국민들이 청원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네네. 그건 아마 보좌진 네, 역사를 보니까 하셨다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못 받으면 청원을 하고 싶어도 아예 맞아요. 청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귀찮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소개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바꿔서 국회법 개정안을 김경수 지사하고 저하고 또 이재정 의원 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안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국회의원 소개 없이 5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서명하고 동의해 주시면 청원으로 성립하는 식으로 네네네. 예, 법이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봤더니 실제로 5만 명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힘겹게 성립이 돼도 각 상임위에 그게 배당이 되면은 잘 논의가 안 돼서 대부분 사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이라는 게 30일 이내에 5만 아유, 명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조건을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슈화 돼야 된다.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조직화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5만 노력을 다하지 맞아요.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건 5만 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5만 하기도 하고 5만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거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청와대 그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20만의 목소리를 이제 냈을 경우에는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그- 정부 때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도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하고 그 뒤에 이제 입법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네. 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드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맞아요. 이거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느꼈어요. 첫 번째는 그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숫자인데 5만 명이 그 더 내리면 안 돼요? 내려도 되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증을 하려고 보면은 이 핸드폰 인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법을 바꿀 필요는 없고 국회 규칙이나 요것들 좀 바꿔주면 돼서 네네. 규칙으로 예, 가능하네요. 그 인증 네네. 방법이 이건 네네.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새로 이제 의장님 되신 무원식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숫자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법을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렵게 돼도 잘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네네네. 해버리면 그냥 계속 연장만 하고 심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하고 네. 그 뒤에는 무조건 답을 네. 가든 부든 내리자. 네.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법을 개정안을 냈던 거는 두 번째 부분. 한 번만 6개월 정도 한도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네. 그 이후에는 무조건 결론은 내자. 심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자. 그래서 국민들께 답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답을 드리자. 이렇게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제가 법을 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 법안이 제대로 또 논의가 안 돼서 사장이 돼버린 근데 거죠. 또 그게 모든 국회 법안은 임기가 끝나면 다 폐기가 되죠. 폐기가 그래서 되잖아요. 폐기됐어요. 휴지통으로 들어가 네,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할 게 아니라 법도 좀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있지만 국민한테 임기가 있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으려면 또 5만 명을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예, 법 제가 부활시켜 좀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청원 달성에 필요한 인원을 좀 줄이는 거하고 네네. 청원을 좀 쉽게 본인 인증을 좀 쉽게 시스템 개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청원이 들어오면 제가 발의한 대로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면 될 수 있으면 답을 어떻게든 드리는 식으로 네. 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핀란드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와 국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네. 핀란드는 아예 국민들이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 청원을 하면 의회에서 담당자가 나가요. 네. 그래서 그 대표 청원자하고 만나서 당신이 청원한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게 되냐 협의해가지고 법안 형태로 만든 다음에 청원을 했던 분들에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발의가 돼버려요. 네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처럼 심사가 되거든요. 진짜 직접 민주주의가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뭐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국민 동의 청원 이게 굉장히 뉴스도 네. 많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법안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아무래도 있거든요. 청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좀 강제해야만 되겠죠. 네네. 법안은 자기가 그래도 챙기는데 네네. 청원은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도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국회에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런 청원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도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가 네, 있잖아요. 조선시대 맞아요. 벌밖에다 북 걸어놓고 두드렸던 네.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뭐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입법을 통한 변화가 네네. 최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부의 어떤 행정 명령이나 정부의 조치도 뭐 유의미하고 당연히 효과가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권익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바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이제 유관 기관에게 그걸 보내가지고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회 청원이 조금 더 실질화되고 하면은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은 매우 크겠죠. 예. 21대 국회 청원 통계를 보니까 지난 국회 4년 동안 청원 수가 총 1,261건이에요. 네. 여기에서 아까 국민 동의가 성립된 청원 수는 110건. 근데 정작 처리율은 매우 저조해요. 17%. 게다가 이제 법안 채택은 빵 0건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제가 기억했던 거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네. 그러니까 일명 도원이법이라고 불려졌잖아요. 네.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소비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그 도원이법도 네. 아들이 도원이다 보니까 제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시작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이 법도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건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그 국민동의 청원 제도 방향성이라든가 또 의원님께서 지난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네.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제가 발의한 법 관련된 청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찬반 양쪽으로. 네네. 평등법. 아니 지금 해외 직구 네. 그것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네. 양쪽이 다 국민 동의 청원으로 핫하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노동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도 정말 많은 국민 청원이 있었고 어찌 됐든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고 뭔가 국회가 그걸 받아 안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사실은 찬성이든 반대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법안이 있는 경우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법안은 논의가 안 되는데 청원을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게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약간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뭐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국민청원 사례가 그 표혜림 사건 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렇죠. 예, 주목을 많이 많이 받았던 것 받았었죠. 같고요. 예.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이런 음. 부분도 많이 주목받았고 예. 금투세 폐지 요청. 이거는 현재도 굉장히 현재 뜨거운 그렇죠. 이슈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국내 승인 문제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 교사 보호, 학폭 개정안 뭐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논의가 활발해요. 찬성이든 반대든. 네네네. 근데 뜨겁다 보니까 네. 오히려 국회에서는 잘 오히려 안 더, 다루려고 네. 하는 거죠. 뜨겁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뜨거운 것들도 다뤄줘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지 않는 이슈됐던 대화가 될 법을 것 같습니다. 토파보기로 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아까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네네. 한도 끝도 없이 막 미루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운영상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음.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법안하고 연동돼 있는 경우는 뭐 그나마 어쩔 수 없는 건데 법안이 논의가 안 되는데 청원만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 않아서 뭔가 논의를 좀 뜨겁더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조차도 네.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뭐 이유로 계속 미뤄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싹 다 네. 폐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건 좀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건 6개월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하고 네. 심사 기간을 네. 내 모두 가든 부든 결론을 내리자. 국회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면 될 텐데 그죠? 매일 출근해서 일하면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네. 시스템 개편안을 제가 발의를 했던 거예요. 네. 국회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할 수 있도록. 아니 사실은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게 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까 모두의 진행자분께서 이번에 원구성 뭐 국회 개원인 반쪽이다라고 네, 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명분인 게 법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네, 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몇 월에 임시회 열고 임시회 회기 중에는 뭐 목요일 날마다 본회의를 열고 월화에는 상임위를 열고 네. 소위는 언제 다 네. 법에 박혀져 있어요. 네, 네. 그대로 안 한 거죠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대로 하면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은- 제일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또 법대로 하지 말자. 예. 가장.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사실상 매일 출근해야 돼요. 네. 예. 저는 자신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그 의원님 개정안에 보니까 청원인의 그 취지 설명, 절차 도입에 대해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는 그거예요. 청원인이 네. 본인이 청원을 해놓고 나서도 국회에 와서 본인 입으로 내가 왜 이 청원을 했는지를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원인이 소관상임위 같은 데 출석을 해서 네. 내가 청원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네. 권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청원 네. 취지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청원인이 거기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네, 선택인 예, 거죠. 예. 네. 선택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나 국민 간 소통이 더 강화될 수 네, 있으니까 네. 굉장한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에 와서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시면 물론 선택에 의해서 해주시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청원이든 관련된 법안을 심사할 때든 도움이 되겠죠. 사안이나 현실을 이해할 때. 네.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고 이 법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맞죠? 네네. 네네. 저희는 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죽은 법 살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법을 부활시켜 주시면
국민들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안 좋아하겠죠. 국회의원들이 안 좋아하는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행복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의 의정 활동 살펴보니까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한 달에 적게는 1건, 많게는 한 달에 4건이더라고요.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의원실이 일이 많은 의원실로 좀 소문이 나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우리 의원실 식구들도 잘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일을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네.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장님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를 세어보니까 20대 132건, 네. 21대 141건 네.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거의 의원회관에서 맨날 밤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20대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법안을 새로 다 만들고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제 20대 때 발의했다 통과 안 된 법들을 추스려서 21대 발의를 다시 하는 네네.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21대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네. 22대 때는 약간 제가 이제 소강사님이가 법사위였다가 지금 보복위로 옮겨오면서 일단은 보복이 업무 숙지를 위해서 법안 발의를 지금 당장 막 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죠. 여기 오면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왔는데 뭐 A 현안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냐, B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전화들이 와가지고 일단 네. 밤새서 오히려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페북 보면 정말 좋은 법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로 직접 달려가신 게 많고요. 네. 또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법안들을 많이 내셔서 뭐 보건복지위원장님 너무 딱 적격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의정활동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위원장님 22대 국회 1호 법안. 그러니까 저는 뭔가요? 사실 네. 20대 때도 그렇고 21대도 그렇고 1호 법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저한테는 네. 없어요. 네. 그냥 준비되는 대로 내는 거지. 네. 다 중요한 법안이라서요. 꼭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다 보니까 네. 의미가 또 그래서 있는 뭐 것 같아가지고. 몇밤 며칠 밤새면서 뭐 1호로 왜 그런? 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법안 네. 결국은 보좌진만 고생해요, 통과되지도 보좌진. 않고 보좌진들 진짜 보좌진들만 고생해요. 불침번 서가지고. 네. 저는 뭐 이번에는 준비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발의한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네. 이거는 20대 때도 제가 고민을 했고 21대 때 발의를 했고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거네요. 21대 때 발의를 해서 처음엔 정부하고 티키타카였는데 최근엔 정부도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네네. 이번에는 좀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막 많이 발의하던데 위원장님의 그 집요함으로 저는 계속 법무부 장관을 보든 차관을 보든 계속 이 얘기했거든요. 다 피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국무위원들이. 뭐냐면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회사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전체 주주를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사들이 일부 대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 이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회사들은 알짜 분야를 이제 빼가지고 네. 그걸 다시 상장을 시키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원래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다른 네. 주주들은 갑자기 주식까지 확 네.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위원장님 대학 처음에 경영학과 가시려다가 네. 법대 성적이 좋아하고 법대 가셨다는 이 실력이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복무하도록 또 해요. 회사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그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아주 조항 하나인데 그걸 바꾸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제일 먼저 발의하게 됐네요. 법안명이 뭔가요? 상법. 개정안. 네. 네네. 상법 개정안.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에 또 한 이거는 번 뭐 한 몇 년 동안 두들겼더니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게 맞다. 다음에 그렇게 진짜 얘기하고. 출연하셔가지고요. 그 법안에 대한 쟁점별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굉장히 재밌죠. 워낙 네. 사례들이 많아서. 네네. 네. 워낙 설명을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깊이 있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게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질문지 없습니다.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법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냥 마음대로 해주셔야 예. 돼요. 게임이니까. 그래야 재밌잖아요. 네네. 최근 정치권 뜨겁게 달궜던
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포항 영일만에 뭐 140만 배럴의 석유가 있다면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다고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주민 위원장님 같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지간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박주민 위원장님이 형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돌발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국회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프로세스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진짜 뭐 5천억 많게는 1조를 쓰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우려가 많아서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점검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점검? 좀 예, 네네.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네. 희망사항과 달리 이상하게 기대를 또 안 하는 게 여론조사에 나와가지고요. 예. 너무 갑자기 좀 너무 갑자기 하시니까 그리고 네네. 마음의 계속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점검했다는 회사에 대한 약간 좀 애매한 게 자꾸 나오니까. 네네. 예. 근데 맞습니다. 나오면 좋죠. 근데 하여튼 국민 세금을 쓰는 만큼 허투루 돈을 쓸 수 없게 좀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기 전에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밸런스 게임 하나 더 나갈게요. 네. 사실 이번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 아까 초기에 하마평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보건복지 보복위원장이라고 하던데 보복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복지위원회라고 것 하자. 같아요. 뭐 네. 보복이라는 거 네. 누군가에게 자꾸 보복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고. 예. 그래서 복지위원장님 되셨는데 예. 솔직히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요? 좋았다 아쉬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 좋았다 아쉬웠다. 그러니까- 일단 하시고요. 그러니까 찍으시고요. 좋았다? 좀 아쉬운 아쉬웠다? 부분은 있죠. 네네. 예, 왜냐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상임위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예요, 네네네. 제가. 네, 오래 하셨고. 예, 너무- 오래 했을 네. 뿐만 아니라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네네.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도 법사위 관련된 일들을 제일 많이 했죠. 워낙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잘할 수 있는 상임이고 익숙하고 그래서 저는 뭐 법사위원장 하면 잘할 수 있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가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복지위가 네. 민주당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상입니다. 네. 민주당의 색깔을 보여줄 맞습니다. 수 있고 네. 또 방금 시작할 때 좀 말씀도 드렸는데 그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안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들도 워낙 많은 상태에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페북에서 네. 그 복지위원장님 소감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와닿았던 네. 게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야만적 불평등이잖아요. 너무 심하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워낙 그 과거에 뭐 세월호 피해자 또 그 백남기 농민 워낙 많은 그 약자들을 법률 지원을 하셨고 네. 그래서 워낙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동의 청원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해달라, 또 해외 직구 규제 찬성한다, 또 반대한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해달라, 심지어 푸바오를 한국으로 귀환시켜달라. 그런 내용들이 국민동의 청원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국회가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좋은 법을 만들고자 늘 시민들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로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예, 뭐 처음에는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네네. 진행해 주시면서 뭐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지 저는 일단 재밌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시청자들도 보시는 재밌게 봐야 분이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이라고 불러야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머리를 만져주셨는데 아주 잘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머리숱이 많아 보이네요. 많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많아요. 네, 저 며칠 있다 머리 심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마치면서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 이름이 주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위원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박주민 위원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좋은 법 알림이 야단 법석 지금까지 임혜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